오늘 81조 과세 표준 들어갈 차죠. 맞나요? 어디 가는지 알면서 갑시다. 제가 알기로는 81쪽이 맞는 것 같은데 맞죠? 예. 여러분 오늘 배우는 부분은 정말 취득세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우리 취득세 이제 세액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든지 취득의 개념, 비과세, 취득 시기에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 취득세 계산하는데요. 자, 취득세 계산은 역시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랬죠, 여러분. 이때에 요 산출세 계산료는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다. 모든 조세의 뭐를 계산하려면 세액을 계산하려면 즉 얼마요 계산하려면 계산 요소는 몇 가지야? 두 가지. 뭐 여러분 과세표에다 뭘 곱하라고요?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납니다. 이거는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이요 예외 없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죠 여러분? 과세산했죠. 그래서 지금 요 취득세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다루고자 합니다. 별표 3개 정도 꼭 표시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때 취득세 과세표는 뭐를 할 거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우리 취득세 성격에서 취득세는 행위세라는 말이 있었어요. 즉 취득세는 뭐가 있어야만 취득이란 행위가 있어야만 납세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항상 행위세는 행위 시점 따라서 행위 시점은 어느 당시 취득 당시 그 물건의 뭐를 여러분 가액을 과표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 물건의 뭐로 여러분? 가액. 너 얼마짜리 샀어? 그 산 가액을 뭘로 하라는 얘기 여러분? 과표를 하라 그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항상 행위세니까 어느 시점? 행위 시점을 과세의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취득이란 행위가 있었을 때 그 물건의 뭐를? 가액을 과표를 한다. 여러분 이때 과세 표준을 가액으로 표현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카톡이라고? 아니야.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표현한 조세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액으로 표현된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가세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전혀 안 나? 예, 따를 종자의 가액 가짜. 가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자, 제가 잘못했어요. 예, 과거 얘기는 물어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알아둡시다.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란다, 여러분? 종가세라고 그래요, 종가세. 가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취득 당시 가액인데 이때에 시험에서는 요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물어봐요, 여러분. 근데 올해 여기 개정이랬어. 아주 취득세에서 중요한 개정이라는데, 자, 원칙과 예외와 특례인데 특례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책을 보세요. 그래서 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뭐예요, 여러분? 원칙과 뭐와 예외와 뭐 여러분? 특례. 자, 그러면 이때 원칙, 예외, 특례 세 가지로 나오면 이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적용할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이 셋 중에는 특례가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특례가 아니면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 근데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면 예외. 요 순서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특례를 적용하고 특례 대상이 아니면 원칙으로 가고 원칙이 아니면 뭐로 간다, 여러분? 예외로 간다. 요 상의 순서를 꼭 좀 지켜라. 계산 순서. 그럼 일단 뭐 우리 책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81조 매니 취득세의 과세 표준. 자, 밑줄 여러분 어느 당시? 취득 당시 가액이 밑줄 취득 당시 가액. 이게 결론이야. 취득 당시 가액. 다만 아주 중요한 말 나왔네. 단서. 자, 뭐 할 때는 여러분 밑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취득. 이때는 무슨 금액을 과표를 하냐? 밑줄 연부 금액이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해. 이때 그 연부 금액은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라고 되네. 그래서 일단 단서는 요거는 연부 취득일 때를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인데 이게 무슨 취득이면 여러분? 연부 취득일 때는 결론 뭐야?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무슨 금액? 연부 금액.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연부 취득이 나면 연부 금액이 나와야 돼 여러분. 연부금 동그라미 쳐야 돼. 연부금. 항상 연부 취득이 나면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라고요? 연부금. 그걸 출제는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냐? 잔금.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확인하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원칙 뭐가 나왔죠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 나왔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자 누가 밑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여러분 여기서 취득자는 저거 납세무자를 말하죠. 취득세 납세무자인 취득자가 나 이거 얼마 주고 샀소라고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가액을 과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번 이해해 갑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뭐죠 여러분?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을 말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뭐를 과표라 그래서 여러분 밑줄 시가 표준액을 과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양가로 1번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자 저거 여러분 땡땡 해놓고 요거 뭐야? 무신고. 신고 자체를 안 한가? 무신고. 마치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 자체를 안 하는 거 똑같아. 무신고. 또는 양가려면 취득자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어떤 경우? 적은 경우. 저거 여러분 이거는 과소신고를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가로 1번은 여러분 무신고, 양가로 2번은 뭐 여러분? 과소신고. 요게 예외 사유야. 이 경우에 해당할 때는 즉 취득자가 신고 자체를 안 하거나 또는 신고는 했는데 그것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편액보다 적을 경우, 요때 시가편액보다 적을 경우, 예. 이 두 가지 해당할 때는 과표를 뭐로 하라고 여러분? 시가편액. 근데 제가 입문 과정에서도 요 시가편액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적어놨어요. 기억이 안 날 테니까. 또 입문서에 적어놓으신 분이 여기다 옮겨놓는데, 자, 시가편액 옆에다 적어놔요, 여러분. 자, 시가편액이라는 것은 적어놔야 돼. 첫째, 지방세 과세 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 시가편액은 뭐라고요? 뭘 과세할 때? 지방세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야.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시가편액은 어디 뭘 과세할 때만 나온다. 그렇죠?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나오는 말이야. 지방세를 과세할 때. 그리고 둘째 밑에다 적어요. 얘는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뭐 한 가액이냐? 평가한 가액이야.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뭐 한 가액이야? 평가한 가액. 실질 거래가액이 아니라 그냥 과세관청이 얼마짜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3번 특례를 갑시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인 경우,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 그게 바로 여러분 그 밑에 양가로 1, 2, 3, 4, 5번을 말해. 묶어. 양가로 1, 2, 3, 4, 5. 맨 밑에 있죠? 양가로 1, 2, 3, 4 묶어놓고 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얘기야. 이때는 시가편액 등과 관계이시 없이 밑줄 뭐를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을 과표한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1, 2, 3, 4, 5번에 해당할 때는 이때는 시가편액과 관계이시 없이 뭐를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금을 과표하라. 다만 뭐 또 붙었다. 밑줄 증여 기부 그 밖에 무상 취득 밑줄 하나 또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특수관계인가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 이 두 가지 이 취득에 해당할 때는 이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동그라미 제외. 여기까지 꼭 보셔야 돼요. 단서까지. 그러면 양가로 1, 2, 3, 4, 5를 좀 봅시다. 양가로 1, 2, 3, 4 묶었죠 여러분? 이렇게 묶었어요? 예. 그러면 앞에다 요것 좀 써주세요. 얘들은 특징이 뭐냐?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양가로 1, 2, 3, 4, 5번의 공통점 뭐냐? 거래 사실을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얘들은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어줘. 신뢰성이 있어.
이게 양가로 1, 2, 3, 4의 특징이야.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이걸 모르면 취득세 과세표를 아는 거와 똑같아. 지금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5번까지는 뭐로 말한다고요? 거래 사실을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어 안 믿어? 그대로 믿어.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때 여러분 이 양가로 1, 2, 3, 4, 5번을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양가로 1, 2, 3, 4, 5. 자, 그럼 외웁시다. 1번. 양가로 1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이때 여러분 국자 동그라미, 지자 동그라미. 그래서 저는 1번을 앞으로 뭐라냐? 국지라고 그럴까? 그럼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저 밑줄 한 줄 쭉 치시고요. 국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한 줄을 밑줄 치시고요. 얘들 누구죠, 여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누구예요, 여러분? 과세권자라고 그랬죠. 국세의 과세권자가 누구야? 국가.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누구야,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과세권자가 왜 나왔는지 알아셔야 돼요. 여기서 과세권자는 왜 나왔냐? 거래 당사자로 나왔는데 여기서 과세권자는 매도자로 나온 거야. 매도자. 자기가 팔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판 거를 개인 또는 법인이 산 거. 그걸 자기가 신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과세권자가 매매 당사자로 개입됐어. 매도자야. 만약에 과세권자가 매도자가 아니라 뭐가 되면 매수자가 되면 이때는 뭐가 돼요, 여러분? 비과세죠. 비과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과세. 그래서 국가 등이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왜 나왔는지 확인했어. 너 왜 나왔어? 그랬더니 나 매매 당사자 중 도자로 나온 거다. 그러면 이때는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를 하는 경우고, 아니야 나 과세권자 부동산 샀어. 매수자. 그 이때는 그 매수자인 과세권자 취득은 뭐야, 여러분?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세권자가 매도자냐 매수냐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1번은 뭐야, 여러분? 국지. 국이 뭐야? 국가. 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뭐 하는 경우, 여러분? 취득하는 경우죠. 자, 양가로 2번 갑시다. 자, 외국으로부터 뭐야, 여러분? 수입에 따른 취득이죠. 자, 이때 외자 동그라미, 숫자 동그라미. 외자 동그라미, 숫자 동그라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외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외수 옆에다가 이때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면 뭘 작성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수입면장을 작성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입면장. 수입면장. 그래서 물건을 수입하면은 수입면장을 작성해서 이러한 물건을 어떠한 조건으로 수입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아. 그러면 그 수입면장에서 뭐가 되냐? 관세가 부과돼. 그래서 그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면장을 통해서 얼마 주고 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 여러분? 외수. 3번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증명되는 취득이 됩니다. 여기서 판결문 할 때 판자 동그라미, 법인 장부할 때 장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저는 뭐라냐? 판장이랄까. 판결문 할 때 판자, 법인 장부할 때 장자. 그래서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따라 취득과 증명의 취득, 이걸 앞으로 뭐란다? 저는 여러분 판장. 근데 여러분 여기서 판결문을 보셔야 돼요. 그 도대체 판결문은 뭐를 말하냐? 나와 있네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말해. 한마디로 법원 판결문을 말해. 다만 단서 잘 보세요. 다만 이 판결문에서 밑줄 화해, 포기, 인락, 자백한 요 네 가지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나는 메모리가 딸려서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 요 네 가지를 다 못 외우겠다. 그러면 화해라도 동그라미. 화해가 제일 중요해. 네 가지를 다 외우면 좋은데 네 가지나 다 못 외우겠다. 그럼 뭐라도 챙겨가라. 화해라도 챙겨가라. 그래서 화해조서는 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판결문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 얘기, 여러분. 2번 법인 장부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법인은 여기서 법인은 누구를 말하냐? 매매 당사자를 말하는 거야. 매매 당사자인 법인. 그러니까 매매 당사자니까 법인이 뭐가 될 수도 있고 매도자가 될 수도 있고 매수자도 될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법인이 취득한 경우만 말하는 것은 아니야. 매도자가 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야. 하여튼 거래 상대방으로 누가 개입되고
거래 상대방으로 누가 개입되고 법인이 개입되고 그 개입된 법인의 장부 등을 통해서 사실상 취득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법인 장부 때 여기 법인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매매 당사자인 법인을 말한다. 수자는 물론 법인이 취득한 경우는 물론이지만 법인이 뭐한 경우 판 경우도 인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당사자인 법인의 장부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이라든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가 하나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 서류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은 아니죠. 4번. 자, 뭐 나왔냐면 공매할 때 공적 동그라미. 그리고 이 세법에서는 공매 그럼 뭐가 포함이 되는 개념이야? 경매가 포함되는 개념이야. 우리 세법은 공매, 경매를 엄격하게 구분을 안 해. 경제적 실질이 똑같기 때문에 다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중개법에서 배울까? 공매, 경매. 주체가 다를 뿐이지 실제 내용은 경제적 실질이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 공매 방법에 따른 취득 옆에다가 가로를 잡고 적으세요. 경락조서. 경락조서. 즉 법원이 경매를 해서 경락이 되면 특정 그 경매 물건에는 경락 조건이 기재된 경락조서가 작성돼. 그래서 법원이 작성한 경락조서를 보면 얼마 주고 경락을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양가로 5번이 제일 중요해. 이게 가장 현실적인 사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무 나가면 당장 양가로 5번이야. 바로 중개법에서 배우셨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를 신고서를 제출해서 그 동법에 따라서 뭐가 됐다 여러분? 검증이 이루어졌대. 중개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직? 중개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 다른 과목들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맨날 안 했대. 민법 했냐 그러면 민법도 안 했다고 그래. 학계를 했냐면 학계는 안 했다고 그래. 다 안 했대. 근데 이게 말입니다. 시험 보는 그날까지 안 했대. 이런 자, 아직 안 했을까요 여러분? 자,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 중개법에서 배우는데 제가 급하니까 제가 잠깐 먼저 할게요. 자,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부동산에 뭐 여러분 매매 등이 있게 되면 이때는 그 매매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한 기한이나 법정 신고 기한 이내 그 실지 거래가액을 누구한테 그 소재지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실지 거래가 신고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있었다 하면 신고 필증을 해주고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적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서 그 법에 따라서 어떻게 돼 여러분 검증이 이루어졌대. 여기서 검증은 누구 검증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저를 보지 마시고 책을 보세요. 제 얼굴 봐야 볼 게 없어요. 나도 내 얼굴이 싫어. 자, 그래서 검증이 이루어졌대. 여기서 검증은 누구 검증?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 군수 구청 검증 확인됐다 안 됐다? 됐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가로 1, 2, 3, 4, 5번을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앞으로 여러분하고 약속이나 국지외수 공판장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외웁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국지외수 공판장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 이런 취득. 그러면 이 양가로 5가지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과세표를 뭘로 하라고 여러분? 본문가 뭘로 가라? 그쵸. 사실상 취득 가결하는 얘기야. 다만 양가로 1, 2, 3, 4, 5번이라도 철저해. 무슨 취득? 무상취득이거나 또는 뭔지 모르겠지만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 이 2가지 때는 사실상 취득가를 적용하는 것에서 어떻게 한다 해서 여러분? 제외. 이 2가지를 외워주시네. 2가지를 못 되겠다 그러면 하나라도 꼭 외우시다. 뭐 증여, 기부 등 무슨 취득? 무상취득. 이때는 국지외수 공판장이라도 사실상 취득가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는다. 그럼 결국 여기 양가로 1, 2, 3, 4, 5번은 다 저거 무슨 거래야? 유상취득을 말하는 거죠. 무상일 땐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뭐일 때만 적용했다는 얘기야. 유상일 때만 적용하는 거죠.
아, 고생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 지금은 정신없이 내려왔어. 밑줄 치라고 뭐 쓰라고 해서 표시는 해놨다만, 난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았겠다. 이씨, 도로 집에 갈까? 됐죠. 자, 틀 잡아. 원칙은. 자, 우리 취득세 과세표는 몰라라 그러면 취득이란 행위가 있을 때 그 물건의 가액으로 갚으라는 얘기죠? 너 얼마 주고 샀어? 산 가액으로 갚으라는 얘기야. 근데 그걸 결정하는 방법 뭐야, 여러분? 원칙과 뭐와 예외와 뭐가 있다? 특례가 있다. 원칙은 취득자라는 납세 의무자가 나 얼마 주고 샀어? 라고 뭐 하면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가액을 뭘로 보라는 얘기야?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원칙은 누가 신고한가? 취득자, 납세의무자가 얼마 주고 샀어라고 했죠. 왜냐면 취득세는 무슨 주의냐? 신고 납부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취득자라는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신고한 가액이죠. 근데 예외,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뭐야 여러분? 무신고. 또는 신고는 했는데 법에 따라서 신고할 금액보다 어떻게 했다? 적겠다. 시가표준액보다 적겠다. 그때는 과세표는 뭐로 가는 거야 여러분? 시가표준액이죠. 시가표준액. 특히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첫째, 뭘 과세할 때만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사용하는 가액이다.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죠.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가액이다. 그러면 지방세가 아니라 뭐라면? 국세면 뭐라고 했어? 국세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기준시가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 내리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지방세는 뭐가 있고 시가표준액이 있고 국세는 뭐가 있어? 기준시가가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국세는 기준시가,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아,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어. 와, 안장한다.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과거에 나왔다가 예전에 우리 양도책을 계산할 때 기준시가로 계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6년 이전에는 기준시가로 했는데 그 당시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 그 다음에 2007년부터 완전 실질거래가로 양도차익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안 나왔는데 기준시가가 작년 시험에 나왔죠. 이건 출제는 여러분한테 맞추게 하려고 못 맞추게 하려고 낸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이런 거 나올 줄 예상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지방세에 뭐가 있다면 시가표준액이 있다면 국세는 뭐가 있다면 기준시가가 있다. 그런데 이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 둘 다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과세권자,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지방세법 등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이 여러분? 평가한 가액이야. 요 내용을 제가 입문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지금 다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 잘 봐. 여기는 신고한 뭐라 쓰면 가액. 여기는 뭐라 쓰면 평가액. 이건 실질 거래가액이야? 아니, 실질 거래가액이 아니야. 그냥 평가한 가액이야. 과세관청이 얼마짜리로 바라보는가. 이걸 여러분 학교에서 뭐라 하냐면 감정평가할 때 가격과 가치의 개념을 배우셨거나 배울 거예요 아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응? 네, 입문 과정에서 한 경우도 있을 거고 많은 거지. 뭐 한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 똑같은 강의 들어도.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가격이야 가치야. 요거는 가치야 가치. 얼마짜리야 얼마짜리. 과세관청이 얼마짜리로 바라보고 있는가 얼마짜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기 아파트 많잖아. 그러면 브랜드하고 몇 평 딱 나면 대충 얼마짜리라는 시세가 나와 안 나? 나오죠. 너 어디서 살아 언니? 너 그 언니한테 너러면 안 되죠. 언니 어디서 살아? 나 저기 뭐 삼성 레미안 아파트 35평짜리 살아. 그럼 딱 시세가 나와 안 나? 나오잖아. 너 15억짜리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평이나면 아파트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실질 거래가액이야, 평가한 가액이야. 평가한 가액, 가치죠, 가치 개념. 이해하셨어요? 근데 나 얼마 주고 샀다라고 뭐 한 가액은 신고한 가액,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교환가격이 된 거죠. 얼마 주고 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야, 가치야, 이거는 가격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같이 가격을 했더니 어떤 분 더 돌아버려. 아유, 다 가시네. 그래서 여러분, 얘는 중요한가? 누가? 이거는 과세권자.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을 뭐 하는 가격? 여러분, 평가한 가격, 평가한 가격. 얼마짜리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얼마짜리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는 시가편액보다 납세문장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어떻게 하면 적으면요, 적음이죠. 여러분, 여기 과소신고야? 과다신고 아니야? 그런데 이러한 시가평가 관계이시 없이 우리 어떻게 왜냐 저는 국지외수 공판장가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죠. 이게 작년 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작년에 개정됐죠. 그 신고 기한에 개정됐는데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둬갖고 아마 이번 2월 달부터 적용되죠. 그런 말 들어보던데 2월 18일인가? 예. 그래서 2월 18일 이전에는 며칠이었다가 신고기한이 60일 했다가 이제 2월 18일 이후부터는 아마 2월 18일 맞을까? 제가 알기로는. 며칠로? 30일로 기한이 단축됐죠.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이런지가 보고받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짧아지는 거죠. 빨리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야. 60일에서 30일 바뀌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국지외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됐다. 그럼 얘는 자 뭐에 관계없이 시가편액과 관계시 없이 시가편액과 불문하고 묻지 않고 무조건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한다.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지외수 공판장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더라도 단 무슨 취득이거나 무상취득이거나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넘어 부당행위에 의한 부인규정에 따른 거래 이런 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거 여러분 통으로 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81쪽에 나왔는 내용 여러분 그냥 통으로 다 외우셔야 돼요. 응?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1년 내내 한다고 1년 내내 하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표시해놔. 이거 다 외워야 되는구나. 뭐 어쩔 수 없어. 그때는 딴학원에서 어떤 저녁반에 아주머니께서 그냥 수업 듣고 있다가 왜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더라고. 아직 세법에서 요만큼 나갔는데 외울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세요. 그리고 가방 싸고 도로 가세요 그랬어요 집으로. 그 공부가 다 어떤 분은 외우는 게 많냐? 그 외우는 거죠. 공부를 한 게 안 한 것이 결국 외웠냐 못 외웠냐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뭘. 시험지 풀 때 알면 맞추면 외운 거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상식 문화센터 다니라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센터 다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런 분 같은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이 공인중개사 되면 그 남이 한평생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재산을 날려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만큼 한 가정에 재산을 취급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틀을 잡으셔야 돼요. 뭐 원칙과 예외와 특례 틀 잡으셨어요? 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봐 이제. 자, 취득 당시 가액의 원칙은 취득자가 뭐 하는 가액으로 알아서 그러면 신고한 가액이래. 신고. 나 얼마 주고 샀어 라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신고란 거죠. 근데 문제는 요 신고를 할 때 취득자가 제대로 신고를 하려고 그럴까? 많이 제대로 신고하려고 할까? 가능하면 줄여서 신고하려고 그럴까? 가능하면 줄이려고 그래 줄여. 그래서 실무 나가면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여러분 때 당면하는 직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고객이 뭘 요구해? 다운계약서. 그 다운계약서를 뭘 요구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뭐 하겠다? 줄여서 신고하겠다 그 얘기 아니야 여러분. 과세관청에. 그래서 가능하면 납세 의무자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여러분? 피하고자 한다. 근데 납세의무자에 있는 어쩔 수 없어. 속성상. 이건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자는 성격상 가액을 어떻게 한다? 줄이고자 한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과세관청이 알아 몰라? 알아. 당연히 적게 신고하려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납세무장 취득자가 신고 자체를 아예 뭐 하거나 안 하거나 또는 신고를 했는데 요 신고한 가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거 우리가 뭐라 표현한 거야 그러면 과소신고. 그럼 이때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요걸 인정하고 안 하고 뭐를 시가편액 요 놈을 과표라고 하겠다. 이제 과표라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신고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은 과세관청의 액면가액 그대로 믿어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너 분명히 적게 신고했을 거야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네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가액은 과세관청의 평가하고는 가액과 뭐 해보겠다는 이게 항상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신고한 그 가액은 항상 시가편액과 뭐 한다 반드시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을 과표합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나 얼마 주고 샀어 라고 시장 그러면 그 시장한테 신고한 가액과 시장이 평가하는 가액과 비교를 해갖고 둘 중에 어떤 가액? 큰 금액을 과표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특례임모는 국지회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얘들은 아까 써놨어. 뭐라고 써놨어? 얘들 아까 1, 2, 3, 4 묶어놓고 앞에다 써놨죠. 뭐 거래 사실은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학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할 걸 여러분 아저씨가 믿을까 안 믿을까? 우리 오빠 믿을까? 과연 그 오빠 믿어? 그렇지는 않을 거야. 이 인간 오늘 학원 제대로 갔을래나 걱정하는 부인도 있어. 자, 그래서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관청 액면가액 그대로 믿어. 그래서 얘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 과세관청이 정한 뭐와 관계없이 시가편액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얘기죠. 무조건 뭘로 가라는 얘기야? 사실상 취득. 그러니까 이 사실상 취득형은 시가편액과 비교를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신고한과 비교를 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잠깐 박스 보시면 82쪽에 보시면 82쪽 맨 밑에 비교를 보셔요. 비교.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납세문의 취득자가 뭐 한 가격이 신고한 가격. 과세관청이 정한 뭐보다? 시가편액보다. 자, 이게 봐. 이상이다. 자, 과세관청은 5억짜리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취득자를 얼마에 샀냐? 6억 주고 샀다라 신고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시가편액 모르나면 이상이면 그때는 요 신고한 가격 그대로 믿고 안 믿고? 믿어. 왜? 자기가 평가하는 가액보다 더 크게 했기 때문에. 이거야 여러분. 이번 달에 매달 갖고 오는 달이 아저씨가 500만 원 갖고 오는데 그래서 이번 달 500만 원 갖고 올로 알고 있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700을 갖고 온 거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200 반납해 안 해? 그대로 받아 안 받아? 잘 갖고 왔다 스켜. 자, 그런데 이때 신고한 가격이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돼? 적대. 매달 500을 갖고 있는데 이번 달에 400을 갖고 왔어 아저씨가. 오빠가. 그러면 오늘 밤새 뭐 해야 돼? 물 먹이는 수밖에 없죠. 물 안 먹여? 그래서 왜 돈이 부족하냐고 이유를 얘기하라고 안 해? 여러분은? 야, 하여튼 여러분들의 아저씨는 여러분 전생에 국가를 몇 번씩 구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일단 복받은 인간들이요. 그 인간들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꼭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가서 당신은 복받은 줄 알아라 인것아. 전생에 국가를 몇 번씩 구해갖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났냐 스키야.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가. 저희 집 왼수 있어요. 그렇게 공인중개사 좀 공부하려고 안 합니다. 저희 집 왼수는. 나도 이제 힘이 들어서 이제 그만하려고 좀 자기 한번 시험에 부어보지 그랬더니 민법책 쫙 한번 보더니 민법책 딱 첫 페이지 보더니 도로 덮어. 싹.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아닌 것 같아. 엠병아 네가 갈 길은 어떤 길이냐 이씨. 그래. 근데 여러분 이 공부해주니 나중에 또 시험 합격하면 여러분이 아저씨 얼마나 좋아할까?
요즘 작년 합격생들 중에 가끔가다 지금 개업한다고 해갖고 연락 오고, 지난주 토요일날에 개업식 하는 분이 계셔갖고, 제가 직접 가기는 그렇고 해서 거기 합격생들 갔다가 이제 또 저희 집 앞으로 와서 커피 마시러 와서 와갔더니, 부럽죠, 뭐, 저야, 뭐, 그런 분들이 아저씨가. 여러분 꼭 붙으세요. 네. 자, 보세요. 납세무자인 취득자가 뭐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 시가표현보다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적대. 이걸 이나 단 4글자로 뭐라 표현한가 하면, 과소신고. 그러면 그때는 납세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 인정하고 안 하고, 그때는 과표가 뭐가 되는 거, 여러분? 그쵸. 이때는 시가표현액이래. 요걸 잘 봐야 돼. 이게 시험에 나오는가? 그런데, 사실상 취득 가격은 확인이 됐어, 안 됐어? 됐어. 됐기 때문에 얘는 시가표현액과 비교를 해, 안 해? 안 해. 설사 비교를 해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표현액 이상인 경우는 물론이지만,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표현액보다 어떻게 더 작아도 과표는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사실상 취득 가격이 돼요. 그래서 출제는 물어보는 게 바로 뭘 물어보냐? 요걸 물어봐. 요거 꼭 체킹해놔야 돼. 이게 신고한 가액과 바로 사실상 취득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마무리합시다. 납세무자 뭐한 가격이? 과세관청이 평가한 뭐보다? 시가표나 뭐하면? 적으면 그때는 요걸 인정하고 안 하고 뭘 과표래? 시가표네. 그런데 사실상 취득가격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니까 설사 뭐해도 적어도 과표는 뭐가 되는가? 사실상 취득가격. 이거야.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별표 3개짜리. 결론 시험은 이게 잘 나와.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야, 이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꼭. 그러면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 자, 개인이 경매 참가를 하여 참가를 해서 이 경락을 받은 가액이 과세관청이 평가하기는 시가표보다 적어도 과표는 경락가액이다 그랬어. 그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 개인이 어디에? 경매에 참가해서 경락을 받았어. 근데 그 경락 받은 가액이 뭐보다? 시가표보다 어때? 적대. 그럴 때도 과표는 경락가액이 된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네, 맞죠. 이거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저기 국지외수 공판장의 바로 공이죠. 그래서 공매나 경매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얘는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설사 과세관청이 평가하는 가액보다 어떻게 더 적어도 과표는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경락가액이죠. 그런데 개인 간의 매매로서 납세무자가 뭐한 가액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보다 어떻대? 작대. 그럼 과세표는 뭐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 이때는 시가표준액에 바뀌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꼭 적어놓을 게 하나 있어. 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꼭 적어놔야 돼. 이 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거 개인 간의 매매. 이거 꼭 적어놔야 돼. 원칙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어떤 경우다? 개인 간의 매매다. 개인 간의. 단순히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한 거죠. 근데 개인 간의 매매인데 공인중개사가 개입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이때는 사실상 취득가죠. 다시 한번 단순히 개인 간의 매매할 때는 어디로 가는 거고 원칙 신고한 가액인데 그거를 누가 공인중개사 등에 뭐 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다시 어디로 오는가? 일로 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실무 나가면 당장 이거죠. 실무 나갔을 때 이게 가장 공인중개사가 개입할 수 있는 전형적인 거래야. 이거는 여러분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 국지외수 공판장은 여러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이것밖에 없어.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 잠깐 비교 정리할 게 있다. 우리 취득 시기에서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취득 시기 몇 페이지냐면 77쪽에 보시면 여러분 77쪽
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일을 보는 경우 국지에서 공판자 몇 가지만 있었죠, 여러분? 4가지만 있어서. 뭐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그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없어. 부동산 거래 신고. 그래서 여기는 1, 2, 3, 4번까지만 있죠? 근데 우리 아까 다시 81쪽 오세요. 81쪽은 1, 2, 3, 4 외에다가 하나가 더 있잖아. 뭐 들어왔어?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요거야. 결론. 개인 간의 매매야, 여러분. 개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인데 뭐를 했어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어. 여러분 이거 실무 나가면 직방이야, 직방. 왜냐면 공인중개사의 대부분 중개는 바로 요거니까. 개인 간의 매매니까. 근데 그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할 때는 공인중개사 뭐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해야 되겠죠? 신고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서 검증을 받겠죠? 자, 그러면 이때 잘 봐야 돼. 취득 시기를 물어보면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일을 보는 경우가 있었어, 없었죠, 이거? 없었죠? 그래서 이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런데 뭘 물어보면 과세 표준을 물어보면 이때는 과세 표준을 뭐로 가는 거야,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 교재 80쪽 맨 80쪽이 아니죠. 82쪽 맨 위에 나와 있는 거죠. 82쪽 맨 위 박스 82쪽 맨 위 찾았어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인 경우에 자, 취득 시기를 물어보면 언제로 가고 계약상 동그라미 계약상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잔금지를 동그라미 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잔금지를 있고. 근데 과표를 불러갈 때는 동그라미 쳐 어디다? 사실상 취득하기죠. 이걸 구분하라는 얘기야, 구분. 그걸 꼭 기억해 주시죠. 자, 요거를 여러분이 일단은 제일 급해. 자, 근데 올해 개정이 돼서 4번. 자, 82쪽 4번 같이 봅시다. 자, 4번 확인된 금액 찾으셨어요? 옆에다 적어. 2020 올해 몇 년이야? 2020년 신설된 규정이야. 자, 그러면 거기 같이 보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신고서를 제출하고 동법 규정에 따라서 뭐가 이랬어? 과세표현이 이랬어. 그럼 이때 과표를 뭘로 했어요? 여러분 법률에 있으면 사실상 취득 과표라고 했죠? 근데 그 후에 세무서장이나 즉 거기 나와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103조의 59에 따른 세무서장이나 또는 지방국세청 등 통보받은 자료, 그래서 여러분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확인된 금액, 시장 등이 확인한 금액이 여기 금액보다 사실상 취득가격이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슨 금액을?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하라 그랬어. 결론은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신고한 가격이 저기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가격이 나중에 이때는 과표를 몰래 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하고 그랬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랬던 과표를 몰래 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했어. 근데 그때에 이 사실상 취득한 가격, 신고한 가격이 나중에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이게 적게 신고됐다라고 뭐가 들어온가? 통지가 온 거야, 여러분.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해 보니까 그 확인된 금액보다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때는 과표를 뭘로 가라고? 이때는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아까 신고한 가격이 사실상 취득 가격보다도 뭐야 돼, 여러분? 자, 죄송합니다. 여기 사실상 취득 가격이 우리 아까 시가표가 비교를 해서 사실상 취득가 시가표가 뭐해도 적어도 과표는 몰래 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했죠? 근데 요 사실상 취득가가 뭐보다 적으면 세무서장이라든지 시장 군수 등이 확인된 금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하는 얘기죠. 확인된 금액.
자, 그래서 이게 결론이야. 이게 결론. 별표 3개짜리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가격이 뭐보다 적으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확인된 금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때는 사실상 취득한 신고한 가격 인정하고 안 하고 뭐를 확인된 금액을 가표하겠답니다. 확인된 금액. 자, 이제 요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졌어.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되면 여러분 그걸 검증하지만 일단 시장 군정 신고를 한 거에 대해서 뭐를 보여줘? 필증을 보여준다고. 신고했다라고. 그러면 그걸 신고를 접수를 받았다 해서 이게 사실상 거래가 그대로 보장해 주는 거 안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그냥 신고를 받았을 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사후에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검증했죠. 그럼 일단 신고를 했어. 그럼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액이 뭐가 되는 거야?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시가편의가 관계시 없이 뭐가 사실상 취득하기야.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장이 통보했어. 얘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어떻게 했다? 적게 신고했다. 그래서 추징 들어와 버리는 거야. 또는 시장이 확인해 보니까 이거 부동산 신고한 가격이 안 맞다는 얘기야. 적게 신고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세무서장이나 또는 누구 시장 등이 뭐한 가격이 확인한 가액보다도 뭐한 가격이 사실상 취득가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러면 요것도 인정하고 안 하고 뭐를 바로 확인된 금액을 갚아야겠다는 얘기죠. 사실 여기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요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한가? 자, 여러분,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어요, 여러분. 자, 갑이. 이건 당장 여러분 실무 나가면 여러분이 직면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자, 여기서 갑이 취득을 했어요, 여러분. 잘 봐요. 그냥 쓸 필요도 없어. 나중에 사진만 찍으면 돼. 3억 원에 취득했어. 그러다 갑이 을한테 여러분 매매했어. 그러면 이제 갑이 뭐가 되죠, 여러분? 양도자. 그럼 뭐가 뭐가 돼? 갑한테 뭐가 뭐가 돼? 양도소득세. 을한테는 뭐가 뭐가 돼, 여러분? 취득세 부가 되겠죠. 취득세. 근데 이때 매매가 얼마였냐 봤더니 5억 원의 매매가 돼서 실제 매매가액은 얼마야? 5억 원이야, 5억 원. 그런데 이때 이렇게 갑한테는 뭐가 부과되고 양도세, 을한테 뭐가 부과돼?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갑과 을이 합의를 보면서 공인중개사를 족친 거죠. 그래서 얼마짜리 했느냐? 4억 원짜리로 뭐 했어? 여러분 다운했어. 그래서 얼마의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4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뭐 했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 그러면 갑은 얼마 판 가격이 되고? 4억. 을은 얼마 주 산 가격으로? 4억. 그래서 무슨 신고했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 그래서 요 당시에는 갑과 을이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 안 돼? 되죠. 둘 다 세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적게. 그럼 요게 영원히 가는 거냐? 영원히 가면 좋은데, 영원히 같이 가면 좋은데, 절대 영원히 같이 못 가. 언젠가 얘들이 어떻게 하냐? 찢어지게 돼. 그래서 나중에 을이 얼마 주고 샀어, 사기를? 실제 사기는 얼마 주고 샀어? 5억. 근데 계약서는 얼마를 했어? 4억. 자, 그래서 나중에 을이 이 가액을 팔았어, 다시. 을이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죠. 매도했죠. 그럼 이제 을은 취득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양도자. 그래서 뭐가 뭐돼? 양도소득세. 병은 다시 취득세 했죠.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을이 문제가 돼, 을이. 실제 얼마 주 샀는데? 그러면 5억 주고 샀는데 이게 얼마 팔았냐 봤더니 여러분 6억 주고 6억 팔았대. 그럼 양도세가 얼마, 여러분? 1억이죠, 1억. 실제 발생한 양도세가 얼마다고? 1억. 얼마 주고 사서? 5억 주고 사서 얼마 팔았으니까? 6억. 그러니까 실제 양도세가 얼마야?
1억. 근데 나는 이때 신고를 할 때 얼마 주고 샀다고 신고했어요, 여러분? 4억 주고 산 거, 4억 주고 산 것이 6억에 판 것이 돼버리죠? 그 양도세가 얼마나 와요, 여러분? 2억이랬죠. 그러면 이 거래로 인해서, 여기서만 가지고 이 거래로 인해서 허위 신고했을 때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갑이 혜택을 봐. 즉, 갑이 부담할 양도차 1억 원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거야, 이거? 을이 부담하게 돼요. 왜냐면 갑은 실제 얼마 샀으니까 3억 주고 사갖고 얼마 팔았으니까 5억 주고 팔았으니까 양도체가 얼마예요, 여러분? 2억이죠. 근데 얼마에 판 걸 했으니까 4억에 판 걸 했으니까 양도체가 1억이 돼버렸죠. 1억이 줄어들었죠. 요 1억을 누가 또 안 와버린가? 을이 또 안 낸다니까, 을이 나중에.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무슨 신고 써다 그러면 다운기사 하면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이거를. 너희들의 지금은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다운기사 써달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이 밀월관계가 어떻게 된다? 깨진다. 그럼 이 을은 고민해 안 해? 을 고민해 안 해? 해요, 당연히. 무슨 고민을 한다 그러지? 정말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고민하지. 나는 실제 얼마에 샀는데 5억 주고 사서 실제 양도치가 얼마인데? 1억인데 얼마 주고 산 걸로 하다 보니까 4억 주고 산 걸로 하다 보니까 양도치가 얼마 되는가? 2억. 그래서 지금 1억 원이 원래 누가 내야 될 걸? 갑이 부담할 거 을이 또 하는 거죠? 이해하세요? 이 그림 보고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때 을은 고민한다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내가 얼마 주고 산 걸로 신고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을은 얼마 주고 산 걸로 신고할까? 4억 원에 산 걸로 해서 자기가 양도차 1억 원에 대한 걸 부담한다? 아니면 아니다, 나 실제 이때 얼마 주고 샀다? 5억 주고 샀다라고 제대로 신고해서 양도차 1억 원으로 할까? 응? 여러분이 을이라면 누구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얼마 산 걸로 해? 당연히 5억 주고 산 걸로 신고하죠. 세무서장, 나 그때 실은 내가 몰랐는데 이게 4억 주고 산 게 아니라 얼마짜리 샀다? 5억 주고 샀다고 계약서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세무서장은 그래? 알았어. 을을 잡을까 안 잡을까? 을을 안 잡아요. 누굴 잡으러 가? 갑을 잡으러 가요, 갑을. 을은 지금 제대로 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래, 너 그럼 제대로 신고해. 그 대신 세무서장 누구 잡으러 간다? 갑 저런다. 갑아.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너 그때 얼마 판 것이 아니라 4억 원에 판 것이 아니라 얼마? 5억 원에 판 거다라고 신고 들어왔다. 네가 4억 주고 팔았다는 걸 입증하라. 세무서에서 총지가 저기 뭐야 A4 용지가 날라와. 그래서 입증하라. 네가 4억 주고 샀다는 걸 객관적으로 뭐 하자면 입증하지 못하면 얼마에? 5억 원에 양도한 걸로 보겠다. 그렇게. 그럼 입증해 못해? 못해. 그러면 세무서에서 얼마에 대한 1억 적게 신고에 대한 양도세 추징 들어오고 부족세 들어오겠죠? 그리고 뭐가 쫓아야 돼 이제? 가산세 쫓아죠. 가산세. 그럼 예전에 이걸 끝났단 말이야. 지방자치단 이 취득세 연결을 안 시켰단 말이야. 사실 을도 뭐 했어요, 여러분? 취득세 신고 적게 신고했죠? 그럼 이제 지금은 세무서장이 이제 뭐가 뭐 통보 오면 이거 얼마 주고 샀다고 5억 원이 아니라 4억. 그럼 당초 우리 취득세 얼마였는데 5억 원에 4억을 신고한 거죠? 그럼 1억 부족하게 신고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을도 어떻게 했다니까 취득세 추징 들어가 했다니까 취득세. 옛날에 이게 끊어져서 절단됐단 말이야. 그냥 세무서는 세무서, 시군구는 시군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지금 따로 안 움직여 어떻게 연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도 을한테도 추징 들어오겠다니까. 그러면 당초 내가 신고한 가를 얼마로 신고해서 4억 뭐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그래도 나중에 확인된 금액보다 이게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때는 과표가 뭐가 되는가? 확인된 금액. 그러면 결국 을도 취득세 얼마 적게 신고한 거야? 1억 과소 신고한 거죠? 그럼 얘 뭐 들어오는 거야? 이제 취득세 추징 들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세.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신고 안 했다 나중에 뭐가 되면 적발 들으면 다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세금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무서 안 무서? 개불교 있어. 민법이 무서워? 세법이 무서워? 여러분 이거 실문하면 직방인 거야 여러분. 다 여기서 이해관계가 틀어지는 거야. 공인중개사 눈탱이 밤탱이 되니까 이때 밤탱이 돼.
서로 이때 갑과 을이 치고받고 싸면서 에이씨 중개수리 얼마 받아먹으려다 눈탱이 밤탱이도 터지고 씨. 여러분 요거 이해관계 제가 지금 설명하기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 낼게요. 자, 원래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열에 의해서 가표가 뭐가 돼서 사실상, 그럼 얘는 무조건 시가편이가 관계이시 없이 사실상 취득가 가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요 가격이 나중에 세무서장이나 시장 등으로부터 확인된 금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때는 요 사실상 취득가 깨지고 뭐가 가표된다? 확인된 금액이 가표가 된다. 그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예, 그게 바로 여러분 4번 올해 신설된 규정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죠. 예.